변제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올해도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2023년도 최저생계비를 안내해 드린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개인의 생의 기본 원리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매달 법원에 납부하는 겁니다. 생계비에는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가 있고요. 따라서 생계비가 오르면 월 변제금은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빨리 2024년 최저생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말씀드리고 난 후에 정리해서 화면에 표로 올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정지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3만 7,067원입니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20만 9,565원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220만 9,656원이라는 정보가 많은데요. 정확하게는 220만 9,565원입니다. 아마 처음에 누군가 잘못 기재한 내용이 계속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82만 8,794원입니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343만 7,948원이고 5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401만 7,441원입니다. 2023년과 비교해서 정리한 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 9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2인 가구 기준 13만 5천원 정도, 3인 가구 기준 16만 7천원, 4인 가구 기준 19만 7천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해졌으니까요. 이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개인의 생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2024년 내년에 개인의 생을 신청하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상분만큼 월 변제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개인의 생을 신청하지 마시고 준비하셨다가 내년 1월에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꼭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소득이 많이 오르신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12월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12월경에 신청서가 접수되니까 보정명령은 2024년에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2022년이 아니라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년보다 2023년의 소득이 높아졌다면 그만큼 월 변제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이 많이 인상되신 분이라면 최저생계비 인상분과 소득 인상분을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소득 인상분이 최저생계비 인상분보다 더 많다면 내년에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12월에 빨리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의 변동이 크게 있으셨다면 전화 주셔서 상담을 해보시고 신청서 접수 시기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로 구성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으로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이 1명 있으면 2인 가구가 되는 거고 2명 있으면 3인 가구가 되는 겁니다. 부양가족을 인정받게 되면 최저생계비 자체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3만 7,067원이었고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20만 9,565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87만 2천원 정도가 됩니다. 큰 금액입니다. 변제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미성년 자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면 한 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0.5명분의 생계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33만 7,067원,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220만 9,565원인데요. 1.5명분, 그러니까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와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177만 3,316원이 1.5명분의 최저 생계비로 인정되는 겁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에 올려드리는 영상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추가 생계비에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있습니다. 주거비의 경우 실무에서 최대 인정 금액은 30만 원 정도입니다. 교육비의 경우 공교육비는 15만 원까지, 특수교육비의 경우는 50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정됩니다. 이론적으로 최저 생계비에 이미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꼭 필요하다고 회생위원님과 판사님을 설득한다면 추가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생계비로서 주거비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생계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에 올려드리는 영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